버린 적 없다는 증거가 왜 이렇게 버려진 곳에서만 발견되려고 하는지 그게 그 밤 지은호가 처음으로 삼킨 문장이었는데요. 용지 종합병원의 구기록실은 낮엔 서류 냄새가 나고 밤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호, 정순이, 이지혁, 박성재가 함께 있었고요. 기록팀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사본만 열람 가능합니다. 원본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당연했는데요. 오늘의 당연함은 이상하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만 답했어요. 손보다 먼저 흔들리는 건 내 쪽 마음이라고요. 지은호가 찾으려는 건 간단했어요. 날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 모호한 위로 말고 의심이 끼어들지 않는 서류, 사인이 찍히고 도장이 눌린 한 장. 정순이는 반대했는데요. 그런 걸 꼭 오늘 밤에 찾아야 하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밤이라서요. 낮이면 누구든 한마디씩 덧붙이는데 밤이면 종이만 말하잖아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보조 배터리를 꺼냈고 박성재는 장갑이랑 얇은 집게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조심과 준비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네 사람의 박자가 희한하게 잘 맞았는데요. 그런 밤에는 보통 무언가가 나옵니다. 원하던 게 아니더라도요. 기록팀이 내준 상자에는 C-7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누렇게 빛바랜 인계표, 야간 명단, 접수 도장 확인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이 종이의 거친 결을 따라갈 때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버렸다고 적힌 단어 하나만, 누가 봐도 버림이라고 선언하는 문장 하나만, 딱 하나만 달라고요. 정순이는 보온병 뚜껑을 눌렀다가 닫고 다시 눌렀다가 닫았습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혼잣말처럼 튀어나온 문장에 지은호가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가진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 버텨줬어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바닥에 먼지를 발끝으로 슬쩍 모아뒀고 이지혁은 장갑 낀 손으로 종이 모서리를 정리했는데요. 이지혁이 그렇게 뭔가를 정리할 때마다 지은호는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오늘 밤 내내 말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요. 대신 있어주는 방식이 있다는 걸 지은호는 이제 압니다. 첫 번째 묶음을 다 훑을 때까지 지은호는 기대했던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버림. 그 두 글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종이들은 자꾸 다른 말을 골랐습니다. 임시, 보호, 인계, 야간, 난방기. 난방기라는 단어에서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난방기가 왜 여기 나와요? 박성재가 고개를 기울였고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장이 얼면 찍히질 않잖니. 겨울엔 가까이 돼서 데우기도 했었대. 그때 기록팀 직원이 덧붙였어요. 그날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스탬프 잉크가 얼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손끝에서 힘이 살짝 빠졌는데요. 확실한 것처럼 믿고 있던 이야기에 작은 틈이 생기는 감각이었어요. 도장이 눌리지 않아 난방기 앞에서 데운다. 그게 그 밤의 사실이었다면 누가 버림을 눌렀을까요? 누가 보호를 밀었을까요? 지은호는 괜히 서류를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만 아니고 옳고 그름만도 아닌 이야기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오늘 밤 악당을 하나 만들러 온 게 아닌가라는 자책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묶음 끝에서 작은 계산서가 한 장 끼어 있었어요. 접힌 자국 위로 누군가 연필로 쓴 문장이 보였는데요. 난 따뜻한 곳에 두었어. 얼지 않게. 라. 지은호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한 글자씩 더듬었습니다. 난 마이너스 따 마이너스 뜻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어. 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안 마이너스게. 라. 손끝이 떨려서 연필 자국이 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떨리는 건 종이가 아니라 지은호였어요. 박성재가 호흡을 낮게 깔고 말했어요. 오, 이건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압, 잉크, 종이결까지 봐야 의미가 살아. 이지혁이 바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원본 보존 전제로 감정 의뢰. 문장은 해석 금지, 기록만. 정순이가 아주 천천히 물었어요. 저건 버렸다는 뜻이니?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버림인지 보호인지 누군가의 변명인지 고백인지 오늘 밤 결정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늘 밤의 목적은 증거를 찾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은 마음이 얼지 않게 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지은호는 보온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고 뜨거운 국물의 흐름이 모골대로 내려가 배 속에 작은 불을 켜는 걸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만 서류를 더 넘기기로 했어요. 세 번째 묶음은 야간 인계표였는데요. 사일란 옆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교체 요청 난방기에서 이름 이상 떨어뜨려 보관. 옆에는 체크 표시와 날짜, 그리고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라. 지은호는 기시감 같은 안도와 피로를 동시에 느꼈어요. 라라는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밤이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조금 쉬워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용서든 분노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문득 복도 쪽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손전등을 비추며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였는데요. 지은호와 박성재가 동시에 문 쪽을 봤고
이지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자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을 그 순간 나눴고 움직이는 일은 박성재가 맡았어요. 박성재가 문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오더니 짧게 말했어요. 걱정 마. 기자는 아니었고 간호조무사 출신 어르신이 기록실 위치를 착각하신 거래. 괜찮다는 말이 너무 쉽게 오가는 밤은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괜찮다는 말이 제자리를 잘 찾았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종이 집게에 눌려 납작해진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흰 봉투에 연필로 숫자 6개가 적혀 있었는데요. E-7까지는 분명한데 마지막 4자리가 지워져 있었어요. 아래로 아주 희미한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이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봉투를 꽉 쥐었고 정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건 내 번호니?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봉투의 필체가 라의 글씨와 닮았는지 날짜가 어느 때와 겹치는지 오늘 밤에는 그 판단을 의도적으로 미루기로 했으니까요. 사실을 서둘러 해석하면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끝내는 밤이 아니라 시작을 정리하는 밤이었어요. 지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지금 설거지 끝나간다. 그 말은 별거 아닌 근황처럼 들렸는데요. 요즘 지강호에게 설거지는 근황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지은호는 통화를 짧게 마치고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의 말이 내 다리에 힘을 주는 경험을 이런 밤마다 새로 배웠고요. 정리하자면 그 밤에 찾은 건 3가지였어요. 연필 문장 얼지 않게, 라 난방기와 도장에 대한 야간 인계의 작은 기록, 그리고 전화번호가 거의 지워진 순위봉투. 3개의 조각은 버림을 확정하지도 보호를 확정하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이 밤의 중심을 옮겨놨습니다. 누가 나쁜가 해서 누가 얼지 않게 했나로요. 지은호가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모드를 풀지 않았고 대신 화면만 한번 보고 껐어요. 오, 진화 쪽에서 기사 준비하네. 가짜 약혼 문건 2차 유출. 반응 끌어올릴 타이밍 노리나봐. 정순이가 얼굴을 굳히려다가 보온병을 더 꽉 잡았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고 이지혁이 짧게 덧붙였습니다. 무응답. 오늘은 기록만. 4사람의 합의는 단순했고 단순해서 강했습니다. 오늘 밤의 관심은 3줄의 필체와 지워진 숫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4사람의 호흡뿐이었어요. 첫 번째 심리적 고비는 그때 왔는데요. 지은호가 혼자 복도 끝까지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만약 버림이 아니었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버텼지?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이 발목을 잡았어요. 미움이 버팀목이 되는 시절이 있는데 그 버팀목이 빼내지면 사람이 비틀거리거든요. 이지혁이 말을 건넸습니다. 미워할 것 없어지는 건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야.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오늘은 제가 제 호흡부터 지킬게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고 선언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괜히 더 조심해지거든요. 2번째 고비는 상자 반납 직전에 찾아왔어요. 기록팀 막내가 달려와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봤다는 계산서 사본, 뒷면 확대요. 확대된 이미지에 연필 자국의 피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문장 아래 아주 연약한 점 하나가 보였어요. 마침표인지 손끝의 흔들림인지 눈물인지 잉크의 번짐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점. 박성재가 작게 말했다가 스스로 그 말을 접었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진 않자. 그 자제가 오히려 그 단어의 가능성을 더 진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걸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확정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반납 절차를 마치자 기록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결론 말고 순서만 정리할게요. 이지혁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1. 원본 감정. 2. 라 면담 요청. 3. 보호자 배석 열람에서 질문지 사용. 4. 외부에는 무응답. 5. 가족 저녁은 예정대로. 박성재가 5번째가 핵심이네라고 웃었고 정순이가 보온병 뚜껑을 닫으면서 오늘은 식어도 돼. 다시 데우면 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희미하게 차가웠는데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사람을 또렷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4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 지점은 말하자면 오늘의 끝과 내일의 시작이 겹치는 자리였고 겹침은 흔히 그늘을 만들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작은 불빛이 더 또렷했어요. 지은호는 그 작은 불빛을 증거의 밤의 정직함이라고 마음속에 붙여놨습니다. 다음날 오전 윤리위원회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라의 면담을 배석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순이가 먼저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지은호는 사전에 준비해둔 질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의 당신은 어떤 상태였나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나요? 또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나요? 마지막 질문 아래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요. 당신이 말할 때 우리가 얼지 않게, 당신도 얼지 않게.
질문은 저격이 아니라 초대여야 한다고 지은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면담 당일 나는 생각보다 더 작은 사람이었고 목소리는 쉬었다가 돌아오는 종류였어요. 그날 난방기가 고장이라 가까이 됐습니다. 스탬프가 종이에 붙었습니다. 보고서에 적었는데 그 밤에 인계가 바뀌었습니다. 라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지은호의 머릿속에서는 단어들이 속도를 달리했는데요. 붙었습니다가 붙였습니다로 들리는 순간이 있었고 인계가 바뀌었습니다가 책임이 바뀌었습니다로 번역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사람의 귀는 마음의 해석을 따라가는 법이라서요. 지은호는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한다. 그 다짐이 믿음처럼 단단해지고 믿음은 뼈처럼 몸을 받쳐줬습니다. 그날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의 이 한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잠깐 멈추게 했어요. 정순이가 손을 비비던 습관을 멈췄고 이지혁은 펜을 내려놓았고 박성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묻고 싶은 걸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번호는 지워졌죠? 왜 봉투에 내 이름이 있었죠? 그 질문들은 오늘의 호흡을 깨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대신 지은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당신은 누구를 지키려 했나요? 라는 조금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얼지 않게요. 그 대답은 정확하지도 불성실하지도 않았고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도착한 답이었고요. 면담이 끝난 뒤 박성재가 복도에서 짧게 말했어요. 오, 기사 떴네. 가짜 약혼 문건 2차 유출 감정까지 기획됐다. 모두가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 시작하면 오늘의 호흡이 조각나니까요. 이지혁이 한 줄만 말했습니다. 무응답 유지. 우리 계획대로. 그 계획은 간단했어요. 오늘은 회복, 증명은 그 다음. 기록은 차분히, 저녁은 꼭, 잠은 길게. 저녁이 되자 마드로즈 키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영나가 마스크끈을 조여매고 있었고 이지화는 배달 보조를 나서겠다고 장갑을 끼웠어요. 이수빈은 새로 뜬 컵슬리브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균형이 맞아야 예쁘게 나온대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오늘의 결론처럼 들렸어요. 미움과 용서, 증명과 회복, 사람과 서류, 다 균형이 있어야 오래 간다고요. 국물이 끓는 소리가 잦아들 즈음 박진석이 들어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어둔 이름대로 아버지 자리였어요. 국물 좋네. 사는 맛이에요. 지은호가 그렇게 대답하자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사과도 변명도 아닌 배움의 표시처럼 보였어요. 늦게 배운 사람은 오래 가르친다고 누가 말했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증거의 밤은 묘하게 회복의 밤과 포개졌습니다. 지워진 숫자 4자리와 연필 마침표 하나, 난방기와 도장의 거리가 만든 실수의 가능성, 봉투의 모서리에 남은 이름 한 글자. 그 작은 것들이 거대한 판단을 미루게 했는데요. 미루는 게 도망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오늘은 도망이 아니고 기술이었어요. 얼지 않게 오래가게 2걸음만 더. 불을 끌 시간에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몇 걸음? 지은호가 웃었어요. 오늘보다 2걸음. 박성재가 받아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무응답, 넌 국물, 나는 벽.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국자 하나를 덮어서 보온병을 채우고 말했어요.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워진 숫자 4자리가 자꾸 머리에 걸렸어요. A-7 그 숫자를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려고 지은호는 오늘 기록한 문장들을 속으로 차례대로 읽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얼지 않게. 문장들이 차례대로 지나가고 나니 머릿속 빈칸들이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빈칸은 언젠가 채우는 게 맞겠지만 오늘은 빈칸으로 두는 게 맞는 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침대 머리맡에 질문지를 올려두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어요. 미확인 번호 4자리만 보이는 발신자.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의 2걸음을 위해 오늘의 잠을 택했어요. 사람은 어느 날은 잘 자야 다음날 증명도 하고 다음 주 회복도 하거든요. 눈을 감기 직전에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버린 적 없다는 증거가 왜 이렇게 버려진 곳에서만 발견되려 할까? 답은 여전히 없었는데요. 답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대답보다 중요한 건 질문을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지역의 조용한 보조 배터리, 박성재의 장갑과 벽, 정순이의 보온병, 그리고 연필로 눌린 마침표 하나. 그 마침표가 누군가의 눈물이라면 그 눈물도 언젠가 마르겠죠. 마르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번엔 버림 대신 보호라고, 실수 대신 사과라고, 증명 대신 회복이라고요. 그렇게 증거의 밤은 끝났습니다. 상자들은 원래 자리에 돌아갔고 질문지는 책상 위에 남았고 4사람의 걸음은 내일의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걸음만 더. 그 정도의 욕심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지는 않겠지. 지은호는 그렇게 믿었고 믿음은 몸의 온도를 바꾸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는데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오래가는 온도로요. 증거는 밤에만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상하게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의 빛이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밤이 준 가능성이 아침엔 판단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알람을 19걸음에 맞춰뒀는데요. 막상 일어나 보니 다리가 덜덜한 건 다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약속대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오늘만큼은 제 속도를 먼저 말했어요. 선배 열쇠부터요. 오늘은 멈춤이 많을 것 같아요. 좋아. 멈추면 거기까지가 오늘. 걷는 동안 저는 어젯밤의 새 조각을 머릿속에서 다시 배치했는데요. 얼지 않게. 라라는 연필 문장, 난방기와 도장 간격을 언급한 야간 인계 기록, 그리고 숫자 4자리가 지워진 순위봉투. 새 조각은 어느 쪽에도 결론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쪽에도 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게 희망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포렌식 용역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압, 필순, 회계 끝을 비교했는데요. 얼지 않게 문장은 기존 나의 기록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순이라 적힌 봉투의 글씨는 다른 사람 가능성이 커요. 연령대도 달라 보입니다. 저는 다르다는 말에서 아주 작은 숨을 더 들이켰고 일치한다는 말에서 아주 작은 숨을 더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판단이 천천해지거든요. 오늘은 천천해야 하는 날이었고요. 정순이는 제 옆자리에서 포렌식 보고서를 천천히 읽다가 보온병을 꾹 쥐었어요. 라씨가 쓴 게 맞으면 하고 말을 멈추었는데요. 저는 엄마 대신 말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이 위에 작은 네모칸을 그려두고 할 일 순서를 다시 적었습니다. 1원본 보존 전제로 감정지속. 1화 면담 2차 요청. 3봉투 글씨 추정자 범위를 병원 내부가 아닌 외부까지 넓히기. 4-7 번호 복구 시도. 5 외부 유출엔 무응답. 박성재는 아침부터 PR팀과 회의를 열고 돌아오더니 가방에서 새 장갑을 내밀었어요. 5 기록 실용. 어제 사이즈가 내 손보다 조금 크더라고. 별것 아닌 이 배려가 제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줬는데요. 분명해진 마음은 급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며칠 사이에 배웠어요. 박성재는 그 다음 문장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출 2차 기사. 오늘 오전 고점 찍고 내려올 거야. 제목만 바꿔 달기식. 우리는 무응답 유지. 그의 말투에서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소음을 막는 벽이 느껴졌고 저는 그런 벽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 병원 윤리위에서 2차 면담 조건을 보내왔습니다. 라의 면담은 보호자 배석 하에 서면 질의 성공위로 진행, 추가로 그날 야간 인계자 어와 부인계자 B의 진술을 함께 청취하는 방안. 저는 문장을 읽을수록 어젯밤의 작은 점 마침표인지 떨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던 그 점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커지는 걸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 뒤 제가 만든 질문지 맨 아래 한 줄을 더 더했습니다. 대신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기록팀 막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제 2-7 봉투 숫자, 복원, 교체 필름으로 시도 중입니다. 다만 전화국 자료가 오래돼서 역추적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 시절 국번이 묶였던 기관 리스트를 드릴게요. 리스트엔 공공보육소, 시장 분식집, 협동조합, 그리고 구청 사회가 번호가 묶여 있었는데요. 저는 시장 분식집이라는 단어에서 어젯밤의 연필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난 따뜻한 곳에 두었다. 얼지 않게. 분식집은 늘 따뜻하잖아요. 기름 냄새, 김 냄새, 국물 냄새. 그 냄새들이 밤을 버티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시장부터 가보자. 박성재가 말했고 이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보온병을 챙겼습니다. 오며 가며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그 말이 오늘 우리 4사람의 비밀 구호가 되었고 우리는 점심도 거른 채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서 저는 오래된 안내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의 가게 이름은 달랐고 간판도 주인이 몇 번 바뀌어 색이 겹겹이 앉아 있었어요. 정순이는 나는 칼국수면 집에 늘 들렀지라고 중얼거렸고 박성재는 그 옆에서 휴대폰 지도를 보며 주소 대조를 했습니다. 골목 3번째 모퉁이에 온기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고 그 가게 옆벽에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 자리만 빈 채 남아있었어요. 2-7 봉투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고 저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뜨끈한 국물 드릴까요? 중년의 여주인이 우리를 보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정순이가 선수를 쳤습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니까 오늘은 천천히 주세요. 여주인이 웃었고 웃음 사이로 이곳이 다른 가게와 다르게 기록을 쌓아온 집이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여주인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에 공중전화가 있었나요? 아유 있었죠.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입김 불고 찍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 전화를 기다리던 여자분이 있었을까요? 여주인은 우리의 눈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슬며시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전화 메모함이에요. 가게 사람들이 번호 적어두라 해서 붙여놨던 거. 버리라 해도 내가 못 버리겠더라고. 상자 안엔 누런 메모지들이 빼곡했고 가장 아래쪽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7 지워진 숫자들이 그곳에서도 지워져 있었지만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연필로 순이라고 적힌 글씨가 남아있었어요.
필체가 봉투에 그것과 유사했고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여주인이 말했어요. 이름은 자주 바뀌는데요. 그 이름은 유독 오래 있었어요. 어떤 날은 아무도 전화 안 해서 내가 먼저 걸어도 받고 돌아오는 말이 없었지. 박성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 메모함 사진 촬영 허락해주세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요. 여주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은 마음껏. 대신 국물은 2그릇 더. 우리는 웃으면서 국물부터 들이켰는데요. 첫 숟가락에서 저는 이상했다는 표정을 지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국물 맛이 어젯밤 엄마 보온병 속 국물 맛과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미묘한 생강의 끝, 간장과 멸치 사이의 균형, 마지막에 코끝을 닿는 미나리 한 조각.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이 국물 비법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래됐죠. 이 시장에서 식당하던 분한테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국물을 더 오래 끓이더라고. 손님들이 사는 맛난다고 하길래. 근데 그분이 요즘은 국물보다 사람을 끓이는 법을 더 잘 아는 모양이던데. 정순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저는 그 손을 보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합의대로 우리는 박자만 맞추는 중이었으니까요. 메모함 사진을 다 찍고 나오자 여주인이 문 앞에서 덧붙였습니다. 그때 라씨라고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몇 번 들른 적 있어요. 난방기 수리해달라고 전한 날이 특히 추웠지. 그날 이 메모함에 연필이 2개 있었고 누가 적었는지 같은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고맙습니다를 3번 말했습니다. 같은 손이 아니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결론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 기사톤 바뀐다. 감정기획에서 감정은폐로. 2번째 유출자가 첫 번째와 다른 손일 가능성을 눈치챈 모양이야. 제목들이 서로 붙잡고 싸우겠지. 우리는 계속 무응답. 이지혁은 제게 메시지로 2줄만 보냈습니다. 오늘은 기록. 내일은 회복.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장의 국물과 엄마의 국물이 같이 목으로 내려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비법, 같은 온도, 다른 그릇. 라와 순이 역시 그랬을지 모른다고 저는 조심스레 상상했습니다. 같은 밤, 같은 난방기, 다른 손. 오후 들어 윤리위 면담 2차가 진행됐습니다. 라는 어제보다 말수가 더 줄어 있었고 대신 인계자 어와 부인계자 비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A겨울엔 스탬프 잉크가 얼어요. 난방기 열을 조금 빌렸죠. 그날 기록은 제가 남겼어요. 삐저는 봉투 정리 담당이었는데 누가 이름을 적어놨더군요. 순이. 제가 지운 건 아닙니다. 번호가 중간에 바뀐 듯해서 줄만 그었어요. 지운 게 아니라 바뀐 것을 표시한 것. 저는 종이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라인이 끊어진 게 아니고 갈아탔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요. 그새 마음은 또 앞서가려 했고 저는 마음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하는 질문만, 저격하는 질문은 나중에. 정순이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회의실 밖에서 제게 속삭였어요. 지은호, 오늘은 사과도 용서도 조금 미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엄마와 딸 사이에 오래된 경직을 한 손가락만큼 풀었습니다. 한 손가락만큼 풀리면 다음날 한 손가락만큼 더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면담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PR팀이 비상 알림을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이 사내 메신저에 CSR은 쇼라 글을 다시 올림. 이지혁은 또 한 줄로 정리했어요. 사람 먼저. 모든 보고는 사례로. 실무팀은 그 뒤에 좋은 사례 나쁜 사례 가리지 않기라는 작은 원칙을 더했습니다. 칭찬만 모으는 보고서는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저는 키친에 좋지 않았던 하루를 정리해 메일로 보냈습니다. 국물간 실패 오늘은 조금 짰습니다. 그래도 한 분이 밥을 추가했습니다. 실패와 추가가 같은 문장 안에 있을 때 사람의 하루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저녁 무렵 시장 메모함 촬영본에서 번호 복구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E-713 마지막 2자리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중간 2자리가 살아났습니다. 기록팀 막내는 그 시절 713번대는 구청 사회과 혹은 임시보호 조정반이었다는 자료를 붙였고 저는 그걸 보고도 당장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걸음을 하나 줄이고 내일 오후에 질문을 하나 늘리기로 했어요. 질문은 늘어나도 걸음이 준다면 사람은 덜 지칩니다. 키친 마감 직전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이 뒷자리가 가려진 번호.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엔 받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말끝이 살짝 젖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모함 아직 있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시장 온기분식 말씀하시나요? 네. 그 집 메모함 순이라고 제가 그때. 목소리가 여기까지 말하고 끊어졌어요. 끊어진 건 통화선이 아니라 통화 너머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현재로 들어오는 문턱에서 자주 숨이 차요. 저는 전화를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숨만 고르세요. 내일 같은 시간에 제가 전화드려도 될까요? 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렸고
아주 늦은 밤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왔습니다. 이응. 원처럼 제로처럼 허락처럼 미완처럼 보이는 글자. 저는 그 이응 하나에 오늘의 불필요한 상상을 전부 덜어냈고 내일에 필요한 준비를 한 줄 더 더했습니다. 전화 옮기 분식 메모함 관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지강호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누나, 나 오늘 설거지 한 통 더 했어. 잘했네. 근데 회사 메신저 익명글. IP 역추적 들어간다길래. 내 예전 PC가 공용으로 돌고 있거든. 지강호의 얼굴은 죄책감에 젖어 있었지만 죄가 있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먼저야.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해해. 그래도 두려움이 우리 편을 바꾸게 두진 말자. 응. 나도 오늘은 설거지만. 그 말이 그를 붙들었고 그를 붙드는 말은 이상하게 내 다리를 붙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문장은 동시에 나도 버티게 해요. 잠들기 전 저는 오늘의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밤 다른 손 지운 게 아니라 바뀐 것 결론 대신 순서 순부터 사례로 보고 사람 먼저 어느 하나도 거창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갔습니다. 오래가는 문장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판단도 나중에 덜 흔들려요. 다음날 오전 구청 기록 보관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713번대 임시보호 조정반 맞고요. 오래된 수기대장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돼 있어요.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오후 방문을 잡았고 그 사이 오전 걸음은 12로 줄였습니다. 줄인 걸음이 아깝지 않았어요. 줄이는 게 도망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구청 보관소 열람실에서 담당자는 마이크로필름 리더에 초점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장을 넘겼어요. 눈 내린 날이 적힌 열의 옆에 모서리가 다른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임시 위탁 접수 모 순위 연락처 변경라 난방기 교체 요청 야간 다음날 오전 인계. 저는 손을 꼭 쥐었고 정순이는 속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날은 버리지 않으려 했구나. 엄마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는 말투였고 저는 그 말투를 처음으로 위로라고 불러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본인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조금 단단해져요. 남이 위로해야만 단단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프레임에 작은 주석이 있었어요. 전화 불통 시장 공중전화 메모 참고 그리고 그 옆 볼펜으로 급히 적은 듯한 짧은 기호. 저는 어젯밤 문자로 왔던 이응을 떠올렸고 이원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은 끝과 시작을 동시에 갔거든요. 끝났다 싶으면 다시 이어지고요. 그게 회복의 모양에 더 가까운지도 몰랐습니다. 나오는 길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사자분께 심리상담 연계를 권해요. 증명은 사실을 가져다 주지만 감정의 자리는 따로 치워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정의 자리는 그동안 방치해둔 수납장 같은 곳이었고 오늘은 그 수납장도 조금 열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오후 늦게 어제 문자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아침에 이응에서 한 발자국 더 나와 있었어요. 저 그때 메모함에 이름을 적은 사람 저예요. 왜요? 누군가에게 연락이라도 닿게 하려고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순이라는 이름이 보였고 그 이름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당신은 그날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나요? 전 시장 사람들이요. 난방기 가열하러 온 병원 사람도 본 듯해요. 손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손. 저는 그 단어에서 라의 마른 손과 정순이의 얇아진 손, 그리고 제 손까지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들이 그날 밤을 붙잡으려 했다는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은 무책임한 낭만이 아니라 누구도 악당으로 정하지 않는 쪽의 노력에 가까웠어요. 전화가 끝나자 박성재가 다음 퍼즐은 번호 복구 완전판이네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짧게만 덧붙였습니다. 복구하되 불시에 걸지 않는다. 먼저 문자 먼저 합의. 우리는 그 합의를 칠판 한쪽에 적었습니다. 합의는 말이 아니라 선이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되어주거든요. 그날 저녁 키친에서 작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고 주제는 단순했어요.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오늘을 한 줄로 말했다가 서로의 국물 온도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은 7걸음에서 멈췄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오늘은 한 걸음도 못 걸었다고 했어요. 못 걸은 날도 걸음의 기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좋았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기록은 사람을 남겨주거든요. 포럼이 끝날 무렵 박진석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나 늦게 배운다. 그래서 오래 배울 거다. 고성이는 그 옆에서 수첩 대신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고 지강호는 설거지통 앞에서 물살이 둥글게 맴도는 걸 바라보다가 고무장갑을 더 깊게 끼었습니다. 이수빈은 컵슬리브 상자에 작은 하트를 붙이면서 균형이 맞아야 예쁘게 나온 데를 또 한 번 말했어요. 오늘은 그 말이 유난히 잘 들렸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예쁘게 나오고 균형을 맞추려면 속도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니까요.
밤 11시 포렌식 추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연필의 흑연 입자가 종이의 섬유 사이에 남긴 흔적이 필기를 한 사람의 압박 습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결론. 얼지 않게 라는 나의 문장일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봉투의 순위는 다른 사람 아마도 시장에서 메모를 작성하던 이의 손일 가능성. 게다가 사본 사진을 확대하니 봉투에 지워진 번호 옆엔 아주 작게 변경이라고 적힌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을 뺐습니다. 지운 게 아니고 바꿨던 거라면 우리가 생각해온 버림의 문장이 조금 다른 결로 갈 수도 있겠다고요. 그때 난데없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익명 계정이 회사 메신저에 올린 새 글. 가짜 약혼, 끝까지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대댓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도 끝까지 살릴 수 있다. 저는 대댓글을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을 오늘의 마감 문장으로 빌려오고 싶어졌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도 끝까지 살릴 수 있다. 사람을, 관계를, 그리고 나 자신을요. 불을 끄기 전에 저는 내일의 할 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구청 사회과의 번호 완전 복원 협조 요청. 이 온기분식 여주인 증언서 작성 지원. 3화 3차 면담 야간 인계시각과 스탬프 교체 타임라인 정밀화. 사기사인 계속 무응답담한 사례 보고는 꾸준. 오아침 걸음, 오늘보다 딱 2걸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어젯밤과 오늘이 하나의 띠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띠의 한쪽엔 연필 마침표가, 다른 쪽엔 문자로 온 이응이 있었어요. 둘 다 원이었고 둘 다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건 쉽게 깨지고 미화는 오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눈이 거의 감길 즈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2-713- 마지막 두 자리가 복원된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오래 보다가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걸기로 서로 약속하고 자는 거죠. 내일의 2걸음이 지켜지려면 오늘의 잠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사람은 어느 날은 잘 자야 다음 날 증명도 하고 다음 주 회복도 하거든요. 잠들기 직전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더 했습니다. 버린 적 없다는 증거가 왜 이렇게 버려진 곳에서만 발견되려 될까? 답은 여전히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을 들고 같이 걷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지역의 박자, 박성재의 벽, 정순이의 국물, 시장 여주인의 메모함, 라의 작은 손, 숫자, 네 자리의 빈칸, 가리고 두 겹이 원. 이 모든 것이 내일을 버티는 기술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조용히 믿었습니다. 믿음도 결국 연습이고 연습은 생활이니까요.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면 증거는 그 뒤를 따라오겠죠. 멀지 않게 오래가게. 그리고 내일은 2걸음만 더. 아침 공기가 얇게 서늘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어제보다 덜 떨렸어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빈칸이 전부 미움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겠죠. 알람을 19걸음에 맞췄다가 결국 12로 낮추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약속대로 집 앞에 서 있었고요. 선배, 오늘은 멈춤이 많을 것 같아요. 좋아. 멈추면 거기까지가 오늘. 대신 마지막엔 1걸음만 더. 그건 내가 정해. 걷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 어젯밤의 원들을 다시 그렸어요. 문자로 온 이응, 마이크로필름 끝칸에 찍힌 동그라미, 메모함 속에 오래 남아있던 동그라미 모서리의 구김. 원은 끝과 시작을 동시에 품는다. 그 말이 오늘은 이상하게 위로였는데요. 위로가 사람을 무르게만 만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덜 급해지게 만들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포렌식 추가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얼지 않게. 라 문장의 필압과 획일화 기록과 상당 일치. 봉투의 순위는 타 필체 추정. 2-713- 번호는 구청 사회가 9번대가 맞고 마지막 두 자리도 복원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고서 말미 한 줄을 오래 봤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라 바뀐 흔적. 그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지워진 게 아니고 바뀌었다. 누군가는 연결을 끄는 게 아니라 다른 연결을 붙잡으려 했을 수도 있겠죠. 정순이는 제 옆에서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전화같이 받을게. 엄마, 오늘은 내가 먼저 듣고 엄마한테 옮겨줄게요. 우리 둘이 한꺼번에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순이는 잠깐 웃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번호가 완전 복원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2-713- 숫자 2개가 자리를 찾는 걸 보는 감정은 생각보다 단정했는데요. 단정함이 사람을 급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메모 옆에 아주 크게 썼습니다. 먼저 문자, 먼저 합의, 그리고 짧은 문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온기분식 메모함 관련해 문자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편하시면 전화로 순만 같이 고르자고요. 답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고 점심 조금 지나서요. 공무원들 점심 지나면 전화 잘 받아요. 713-49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끝에 이름 대신 동그라미 하나가 찍혀 있었고 저는 그걸 읽고 나서 손을 한번 털었습니다.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에게요. 그 사이에 이지혁은 AP 내부 게시판에 조용한 지침을 올렸습니다. 모든 보고는 숫자 대신 사례로 칭찬만 모으지 말고 실패도 같이 적기, 익명 비난엔 무응답. 박성재는 PR팀과 계속 통화했는데요. 오늘의 합의는 그대로였어요. 외부 유출엔 무응답. 대신 우리는 기록. 점심 직후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문자 보낸 분 맞으시죠? 네. 지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장 사람들한텐 미자였고 병원에선 윤 씨였고 그때마다 불리는 이름이 달라서요. 오늘은 그냥 미자라고 할게요. 네, 미자님. 어제 메모함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때 순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번호도 썼는데 자꾸 바뀌었거든요. 공중전화가 겨울엔 끊기기 일쑤였고요. 그날은 병원에서 난방기 고장났다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 사이에 병원 사람이 메모함에 연필을 다시 놓고 갔죠. 작은 손이었어요. 그 단어에서 저는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 왜 순이었죠? 시장의 딸 잃어버린 분이 있었어요. 정순이. 꼭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번호를 여기저기 남겼죠. 그분 국물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먼저 기억해요. 저는 그 국물 냄새 맡고 살았거든요. 겨울엔 사람들이 그 국물 그릇을 둘러싸고 서 있었고요. 목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준비해둔 질문지를 접었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자님, 오늘은 증명 말고 고맙다는 말부터 할게요. 저도요. 그 메모함을 버리지 말자고 혼자 밀어붙인 게 부끄럽지 않네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느린 시간은 사람이 숨을 틔우게 하더라고요. 그 틈으로 윤리위에서 2차 면담 회신이 들어왔어요. 면담 추가 허용, 다만 절차상 감정관 배석. 저는 일정표에 감정관 호흡 체크라고 적어두었고 옆에다 작은 하트를 하나 그려 넣었어요. 감정관이라는 말이 사람의 감정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고 감정의 호흡을 지켜본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때 회사 메신저 익명 채널에 또 글이 하나 떠올랐어요. CSR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글 하나. 쇼든 뭐든 밥은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그 덧글에 잠깐 웃었고 웃음이 끝나갈 즈음 이지혁에 한 줄만 보냈습니다. 사람 먼저는 구호가 아니라 운영 원칙. 박성재는 좋습니다. 대신 이모티콘으로 벽돌을 보내왔고요. 벽돌은 요란하지 않게 쌓이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벽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요. 오후에 구청 사회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과 수기대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담당자는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기록을 넘기는 손이 유난히 섬세했어요. 임시 위탁 접수 모 순위 연락처 변경라 난방기 교체 요청 야간전은 그 세 줄의 이유 사이를 오래 봤습니다. 기록은 기계적으로 붙어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같은 밤이라도 다른 손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여지가 있죠. 저 줄 옆의 표는 뭔가요? 제가 물었고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해당 건은 불통이라서요. 다음날 다시 걸어보라는 표시예요. 그때는 공무원들도 시장 공중전화로 회신을 많이 했거든요. 정순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날 밤 버리지 않으려고 했구나.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두 손으로 감싸듯 마음속에 내려놨고요. 그 말이 우리 둘 사이에 새 규칙처럼 자리 잡았어요. 누구도 서둘러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먼저 용서하지 않기. 대신 오늘은 숨만 맞추기. 면담실로 자리를 옮기니 라가 이미 와 있었어요. 더 마른 손, 더 조용한 목소리. 감정관이 호흡을 한번 맞춰준 뒤 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스탬프가 붙었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라고 말해도 아마 틀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붙은 걸 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난방기를 너무 가까이 댔습니다. 보고서에는 붙었습니다라고 적었고 그게 더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 같지 않았고 회피 같지도 않았어요. 자기 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투가 있잖아요. 라의 말투는 그랬어요. 봉투의 이름은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절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절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바뀐 번호 옆에 줄만 긋고 다음날 표시를 했습니다. 감정관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이 이렇게 정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녁으로 넘어갈 시간 키친에서 작은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그 아래 익명 비난 무응답, 익명 감사는 수집 규칙이 한 줄 더 들어갔고요. 박영란은 오늘따라 얼굴이 밝았어요. 오빠 오늘은 짠맛 안 나요. 이지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덜 짜게 울었거든. 두 사람의 대화가 가볍게 부딪히고 지나가자 주방의 소음도 같이 낮아졌는데요. 낮아진 소음이 오히려 더 멀리 퍼질 때가 있어요. 그날이 그랬어요. 국물을 나르던 중 옹기분식 여주인이 손님과 함께 키친을 찾아왔어요.
저와 정순이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우리 셋은 서로 눈짓만으로 오래 대화했어요. 여주인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고 봉투 안엔 오래된 메모지 3장이 들어있었어요. 순이라는 글자 옆에 잔뜩 긁힌 흔적, 숫자 위에 얇게 얹힌 지우개 가루, 모서리에 눌린 작은 기름 자국. 저는 그걸 손으로 만지지 않았고요. 대신 사진만 찍었습니다. 원본은 현장에 두는 게 원칙이니까요. 메모함은 그대로 두세요. 제가 말하자 여주인이 웃었어요. 그럴 거예요. 그거 지우면 제가 추워져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고개 끄덕임만으로 배가 찼습니다. 어떤 날은 밥이 아니라 끄덕임이 사람을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때 PR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 유출 3차가 취소됐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사 예고가 슬그머니 내려갔고 대신 커뮤니티에 가짜 약혼, 거짓말 확정 같은 단어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소문은 소문이랑 싸우다 지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응답을 지켰고요. 대신 키친에 사례 보고를 올렸어요. 오늘 국물관 성공한 노인이 사는 맛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어떤 청년이 오늘은 한 걸음도 못 걸었다고 말했어요. 둘 다 기록합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아버지 자리에 앉았고 고성이가 한 칸 떨어져 앉았어요. 둘 사이에 이름 없는 테이블 하나를 더 놓았죠.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아주 작은 메모지를 보았어요. 오늘은 식어도 된다.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았고 밝힐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써온 문장이니까요. 마감 직전 시장의 미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내일은 병원에 가보려고요. 난방기 옆에 스탬프가 붙던 곳, 아직도 같은 위치에 있나 확인하고 싶어요. 같이 가요. 아니에요. 저는 먼저 가서 먼저 추워볼게요. 그 다음에 같이 데워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먼저가 못마땅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먼저는 이상하게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강호가 또 전화했어요. 누나, 오늘은 내가 먼저 설거지 시작했어. 오, 훌륭. 근데 IP 추적 결과가 나와도 내가 쓰던 PC라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나를 먼저 의심하지는 않겠지? 나 오늘 배웠어. 지워진 게 아니라 바뀐 걸 수도 있다는 걸. 너는 오늘 설거지로 바꿨잖아. 응. 나도 내 먼저를 해볼게.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오늘의 먼저들은 이상하게 공손했거든요. 먼저 말하지만 먼저 확정하지 않는 태도. 먼저 가지만 먼저 손잡지 않는 거리. 그게 오늘 배운 기술이었어요. 사흘 뒤 병원 난방기 위치를 확인하러 간 날 미자가 말한 자리에는 정말로 스탬프 자리가 남아있었어요. 금속 표면의 미세한 흔적, 열에 달궈진 기름 냄새 같은 잔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 경비는 오래되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구석은 겨울이면 늘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 물러섰고 감정과는 오늘은 여기까지를 다시 말했어요. 저는 메모장에 크게 썼습니다. 붙었습니다. 떼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붙였어요. 얼지 않게. 그날 오후 구청 사회과의 마이크로필름 마지막 칸에서 전화회신 기록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시장 공중전화 응답 없음 미자 메모 남김 그리고 다음 날 칸에 작은 덧말이 붙어 있었어요. 정순이 연락 다음 오전 방문 임시보호연장.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버림 대신 누군가의 연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기록이 말해줬고 그 사실이 저를 울게 하지 않게 하려고 두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울면 지는 게 아니지만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니까요. 정순이는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오래 숨을 골랐어요. 그날 내가 돌려보지 않으려고 했구나. 네. 그럼 우리가 한동안 못 찾은 건 우리가 못 찾아서였지. 누가 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저는 눈을 너무 오래 보지 않았고 대신 손등을 스치듯 만졌어요. 오늘은 손을 잡는 날이 아니라 손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있는 자리 확인. 그게 오늘의 전부였고 전부면 충분했어요. 밤에 키친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칠판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도 끝까지 살릴 수 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붙였어요. 사람관계 낮아신 박성재는 옆에서 벽돌 이모티콘을 한 번 더 보냈고 이지혁은 박자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알았고 역할이 뼈대가 되어 몸을 지탱해줬어요. 잠들기 전 온기분식 여주인이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자리 위에 놓아둔 작은 메모함. 새로 고친 목과 끈 그리고 낡은 종이. 사진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워지면 바꿔서라도 남겨요. 저는 그 사진을 폴더맨 앞에 고정했고 화면 불빛이 줄어들 때까지 오래 보았습니다. 오래 보면 급하게 믿고 싶었던 단정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물러선 자리에는 여지가 들어왔고 여지가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날의 마지막 일로 저는 질문지를 새로 씁니다. 라에게도 미자에게도 엄마에게도 그리고 언젠가의 저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
1. 그날의 당신은 누구를 얼지 않게 하려 했나요? 2. 바꾸어야 했던 번호는 무엇이었고 지우지 말아야 했던 이름은 누구였나요? 3. 내일 한 걸음 더 가기 위해 오늘 어떤 멈춤이 필요했나요? 끝에 아주 작게 제가 요즘 자꾸 붙이는 한 줄을 적었어요.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알람을 다시 맞추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18로 시작하자고요. 다 못 가도 괜찮고 중간에 멈추면 그 자리까지가 오늘. 다만 마침표 대신 이응을 한 번 더 떠올리자고요. 원은 다치지 않아도 원이고 다치지 않았기에 더 오래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는 연습을 오늘도 조금 더 했고 연습은 생활이 되고 생활은 서사가 되더라고요. 서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증거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누군가의 목숨이나 마음을 깎아내리는 칼이 아니라 서로를 얼지 않게 지켜주는 작은 난방기로 쓰기로 했어요. 느리지만 오래가는 방식으로요. 낮의 빛은 증거를 똑바로 보게 만들고 밤의 어둠은 그 증거를 사람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낮과 밤을 이어붙여 하나의 띠처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이랬어요. 낮의 확인, 밤의 회복. 순서가 정해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덜 흔들렸고 덜 흔들린 마음은 더 멀리 갈 수 있었는데요. 멀리 간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2걸음만 더. 오전에 복원된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먼저 문자를 보내고 먼저 호흡을 묻고 먼저 합의를 구했죠. 미자는 제 문자에 동그라미 하나로 답했고 그 이응 하나가 지금은 말보다 숨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구청 사회과에서는 마이크로필름 추가 프레임을 찾아주고 있었고요. 담당자는 한 줄 메모를 달아줬습니다. 임시보호 연장건 다수. 겨울철 통신 불량 빈번전은 그 주석만으로도 한참 멈춰섰는데요. 어떤 사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다수라는 말 하나로 누군가의 낮과 밤이 그 시절 얼마나 자주 끊겼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정오가 훌쩍 지나서야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보다 한 뼘쯤 나와 있었어요. 그 메모함요. 그거 버리면 제가 먼저 추워질 것 같아서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어요. 그때 라시도 가끔 들렀거든요. 병원에서 보내진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법 알려주고. 공중전화는 겨울이면 자주 끊겨서요. 길게 말하지 말라고 첫 문장만 준비하라고 그랬죠. 아이는 있습니다. 오전에 들렀습니다. 같은 문장들. 첫 문장이라. 그게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긴 설명보다 살아있다는 신호 하나. 오늘도 그렇게 해요, 우리. 전화를 끊자 이지혁이 제가 써둔 질문지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붙였어요. 첫 문장부터 살린다. 박성재는 오, 좋은 규칙이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정순이는 보온병을 슬며시 제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첫 모금부터 뜨겁게. 우리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았어요. 첫 모금이 뜨거우면 뒤이어오는 것들도 오래 따뜻하거든요. 오후에는 구청 사회과로 갔습니다. 담당자는 어제보다 더 차분했고 필름 리더 위에 올려진 기록은 마치 다른 날로 건너가는 다리 같았어요. 눈 내린 날이라고 적힌 행 옆으로 작은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임시 위탁 접수 모 순위 연락처 변경라 난방기 교체 요청 야간 시장 공중전화 응답 없음 미자 메모 그리고 바로 다음 행. 오전 방문 정순이 임시 보호 연장 저는 숨을 아주 깊게 들이켰고 정순이는 그 숨의 길이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여기서 판단은 보류라고 적었고 박성재는 여기서 회복은 시작이라고 역한에 붙였어요. 같은 표 안에서 이해와 선택이 나란히 선 풍경이 조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작은 카드 하나를 내밀었어요. 당시 사회복지사 퇴직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뒷면에 손으로 적힌 2글자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연결. 그분이 퇴직하면서 책상 서랍에 적어두고 간 메모예요. 증명은 기록으로 회복은 연결로라고 늘 말하던 분이었죠. 저는 그 카드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일을 2단어로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요란하지 않게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거든요. 연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오래 맴도는 동안 AP 내부 메신저에 또 글이 떴습니다. 가짜 약혼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버티냐 누군가가 덧글을 달았어요. 끝까지 묵묵부답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복답이면 밥으로 사례로 연결로. 저는 그 말장난이 마음에 들어서 킥하고 웃음이 나왔고 웃음 끝에서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3번 두드리고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는 타이밍을 같이 알게 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친밀감이더라고요. 저녁에 키친으로 돌아오니 온기분식 여주인이 손님 2사람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회색 카디건에 작은 캠퍼스 가방을 든 미자, 다른 한 사람은 손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어있는 라. 둘이 각자 먼저였지만 함께였어요. 우린 인사말을 길게 느리지 않고 각자의 첫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미자 메모함 사진 그대로 두었어요. 라 붙었습니다. 떼려고 했고요. 다음 날 했습니다. 정순이 나는 돌아오려고 했더라고요. 저 오늘은 살아있다는 신호부터요.
박성재 5. 국물은 내가. 이 지역 기록은 내가. 그렇게 시작된 작은 상견례는 신기하게도 단 한 번의 고성도 없이 흘렀습니다. 미자가 메모지를 꺼냈고 라가 인계표 사본 위에 얇은 선을 그었고 정순이는 그 선의 시작과 끝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어요. 그 손가락에 저는 제 손가락을 포개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끝에 작은 종이를 하나 더 붙였죠.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아니어도 괜찮다. 어떤 날은 끝과 시작 사이에 며칠쯤 호흡을 넣어야 하니까요. 그때 키친문으로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더니 조금 엉거주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물 사는 맛이네. 원래 그 말은 시큰둥한 사람 입에서 나올 때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오늘의 박진석은 정말로 사는 맛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고성이가 한 칸 떨어져 앉아 오늘은 식어도 된다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고 박진석은 그 말을 크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쪽을 슬쩍 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사 일엔 나도 늦게 배워. 그러니 오래 배우려고. 이건 연결해 쓰는 백지다. 사람을 숫자로만 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쓰고 싶다. 저는 그 종이를 무릎 위에서만 받았습니다. 받아서 흔들지 않고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오늘은 약속을 크게 당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늦게 배우는 약속은 오래 가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음악회처럼, 이름 없는 토론처럼, 이름 없는 회복처럼요. 각자 오늘의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라 붙었습니다. 미자 남겨두었습니다. 정순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저 살아있다는 신호부터요. 이 지역 사례로 보고. 박성재 소음은 내가 맡고. 박진석 늦게 배우되 오래 배우자. 고성의 오늘은 식어도 된다. 이름을 붙이면 우스워지는 말들이 그 밤에는 하나같이 진지하게 들렸어요. 사람은 큰 고백보다 작은 반복으로 변하니까요. 작은 반복을 눈앞에서 보면서 저는 오늘의 클라이맥스가 소란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리는 사람을 잠들게 하거든요. 잘 자야 다음날 증명도 하고 다음 주 회복도 하니까요. 다음날 아침 알람을 18배 맞추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은 내가 반발 뒤라고 했고 저는 마지막엔 한 걸음만 덜하고 답했어요. 걸으면서 전날의 포럼을 세 줄로 요약해봤습니다. 일부틈과 때려함의 공존. 이 지움이 아니라 변경의 흔적. 3연결에 쓰이는 백지. 세 줄이 문장처럼 마음속을 지나가는 동안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커뮤니티 유출 3차 취소 확정. 익명 비난, 자가소진 국면. 우리는 무응답 사례 보고 유지전은 자가소진이라는 단어에서 생각이 길게 뻗어나갔지만 그 생각을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호흡부터 길들이기는 나중에. 오전 내내 구청 사회과, 병원 윤리위, 시장 상인회, 기록팀 사이를 오가며 작은 연결선들을 묶었습니다. 선들은 느슨하게 묶였고 느슨한 만큼 오래갈 모양이었어요. 정오에 잠깐 키친으로 돌아오니 이수빈이 새 슬리브를 내놓으며 균형이 맞아야 예쁘게 나온 데를 또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요즘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보고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균형은 숫자가 아니라 손맛이라서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문장보다 눈치가 좋아야 하거든요. 오후에 구청 보관소에서 뜻밖의 연락이 추가로 왔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축소판에 빠져있던 별도 대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은 임시보호재현장 사유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 기록 앞에서 사유만 간략히 적는 서류예요. 동사무소, 시장통 연락망, 주민자치까지 엮여서 도장 찍을 때 쓰던 그는 말끝을 흐렸는데요. 그런 흐림이 저는 좋았습니다. 설명으로 다 덮지 않겠다는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곧장 보관소로 향했고 담당자가 넘겨준 재현장 사유서 맨 아래에서 아주 작은 글씨를 찾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공중전화 연결이 반복적으로 불통. 보호자 오기 전까지 시장 협동조합에서 국 제공. 라 미자 협조. 저는 한동안 그 종이만 봤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라는 사유. 누군가의 생이 그렇게 단순한 날씨 때문에 멈칫하고 그 멈칫을 메꾸느라 사람들이 새벽부터 움직였다는 사실. 협조라는 말이 오늘만큼 따뜻하게 들린 날이 있었나 싶었어요. 협조는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온도를 나누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4사람이 아니라 8사람으로 모였습니다. 라 미자 담당자 여주인 정순이, 저 이지혁 박성재. 키친 한켠에 조그만 칠판을 두고 각자 기억과 기록을 겹쳤어요. 타임라인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간단하다고 해서 가볍진 않았습니다. 저녁 눈이 시작되고 난방기 고장 신고. 밤 스탬프가 붙고 라가 붙었습니다라고 기록. 미자가 메모한 연필을 2개로 늘림. 새벽 공중전화 불통. 미자가 순위 메모를 업데이트. 아침 정순이 방문. 임시보호 연장. 낮 공중전화 복구. 사회과에서 회신 시도 메모한 표시. 이후 기록은 남고 사람들은 흩어짐. 칠판 앞에서 모두가 잠깐 침묵했고 그 침묵이 저마다 다른 의미로 번졌습니다.
라에게는 스스로 깎아낸 말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미자에게는 버리지 말자가 누군가의 온도로 확장되는 순간이었고, 정순이에겐 돌려보지 않으려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문장으로 바뀌는 출발점이었어요. 저에게는 미움이 지탱하던 자리에 빈칸이 생겼다는 사실을 드디어 손으로 만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빈칸이 공포가 아니라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했거든요. 그 밤의 마지막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 그럼 이제 기사들에는? 이지혁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뭉답. 대신 요약문 하나 남기자. 기록으로. 우리는 칠판 옆에 에이스 한 장을 붙였어요. 요약 눈이 많이 왔다. 난방기 고장. 스탬프가 붙었다. 붙였습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다. 떼려고 했다. 메모함이 있었다. 순위가 적혔다. 번호는 바뀌었다. 다음날. 임시보호 연장. 협조. 국물. 문장들이 이상할 만큼 간단하고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믿음은 대개 간단한 문장과 함께 오잖아요.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새 연결이 들어왔습니다. 퇴직한 사회복지사가 직접 연락을 준 거예요. 당시엔 보고서에 붙었습니다를 쓰라고 지도했습니다. 책임 공방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때려 했던 손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의 말은 잔잔했지만 오래가게 선명했어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녹음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오늘의 첫 문장 옆에 짧고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기억. 기록은 움직이지 않는 다리이고 기억은 거기서 사람을 건너게 하는 난간 같더라고요. 다리는 서류가 만들지만 난간은 사람이 세워요. 그 사이 AP 쪽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익명 계정의 비난이 뜸해졌고 외부 유출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PR팀으로 감사 메일이 몇 통 왔습니다. 오늘의 사례 보고가 먹먹했습니다. 숫자 말고 사람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군요. 우리는 그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친 메뉴판 옆에 작은 칸을 만들어 오늘의 사례를 붙였죠. 좋았던 것 하나, 좋지 않았던 것 하나. 국물간 좋음, 어르신 사는 맛. 서빙 지연 유모차 손님 10분 추가 대기. 칭찬과 아쉬움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누구도 얼지 않아요. 한쪽만 붙이면 반대쪽이 얼거든요. 그 무렵 지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회사 메신저 익명 계정. IP가 내가 쓰던 자리 근처긴 한데 그 시간대 청소 아르바이트도 들어오거든. 저는 놀라지 않았고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심 안 하기로 했어. 우리 규칙이잖아. 지강호 표정이 조금 풀렸고 그 풀림이 내 어깨에서 함께 풀렸어요. 가족의 먼저는 조심히 들고 다녀야 오래 가더라고요. 어느 저녁 옹기분식에서 작은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라가 보낸 거였어요. 박스를 열자 스탬프와 패드가 나왔습니다. 당시와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비슷한 무게감입니다. 라의 메모가 함께였죠. 우리는 그걸 키친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메모를 붙였습니다. 붙었습니다. 때려합니다. 함께합니다. 스탬프를 손바닥에 올려보니 묵직했는데요. 묵직함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가벼운 말들 사이에서 이렇게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묵직함이 사람을 잡아주거든요. 그날 밤 미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호 씨. 저는요, 그때 메모함 옆에서 먼저 울어버렸어요. 누구보다 먼저. 그래서 미안했는데 오늘은 조금 덜 미안해요. 미자님은 그때도 오늘도 먼저 따뜻하셨어요. 먼저 따뜻한 사람은요, 가끔 먼저 식어요. 그럴 땐 같이 데워줘요. 네. 오늘도 내일도.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박성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오늘은 내가 말 줄일게. 오늘은 내가 말 늘릴게요. 늘리는 건 좋은데 내일부터 내가 내 옆에서 반발 뒤로 다시 걷자. 네. 그가 늘 하던 고백은 그날 없었고 그 부재가 오히려 선명했어요. 포기해서가 아니라 지켜보기로 한 사람의 선택은 말이 적고 대신 움직임이 분명하거든요. 박성재의 움직임은 여전히 벽이었고 그 벽은 소음 대신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호흡을 더 잘 들었어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윤리위는 3차 면담을 마무리했고 기록들은 서로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라에 붙었습니다는 미자에 남겨두었습니다와 이어졌고 정순이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는 사회과의 임시 보호 연장과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이 연결선을 지도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화살표 대신 둥근 원으로, 결과 대신 박자로, 추궁 대신 질문으로요. 지도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얼지 않게. 지도 한가운데 저는 조그만 빈칸을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모르는 채로 오래 두고 싶다고요. 빈칸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오고 다시 오면 또 묻고 또 묻다 보면 어느 날 답이 아니라 함께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제 답보다 함께가 더 오래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은 과정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격이 되었고 성격은 결국 선택이 되더라고요. 선택 그 말이 떠오른 김에 저는 제 삶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하나 바꾸기로 했어요. 설명을 줄이고 첫 문장을 늘리자고요.
안녕하세요. 대신 오늘은 국물이 덜 짭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8걸음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문장들. 그런 문장들이 사람을 얼게 하지 않더라고요. 얼지 않으면 오래 가요. 그리고 어느 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빈칸 하나가 뜻밖의 방향에서 채워졌습니다. 퇴직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건 오래된 수첩 하나. 그는 수첩 첫 장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때 붙었습니다를 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첫 줄에 붙었습니다, 때려 했습니다를 같이 적었습니다. 둘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음 장에 작은 원을 그렸고 그 옆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표시였죠. 저는 가끔 이걸 2개 그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란 뜻으로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사람을 버리는 대신 여지를 더 주는 날. 정순이가 그 말을 조용히 삼켰고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제 안에 어떤 문장이 자리 바꾸는 걸 느꼈습니다. 왜 나만 버렸을까가 왜 나를 이렇게 기다렸을까로요. 기다림은 버림보다 훨씬 오래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뜨겁죠. 수첩 마지막 장에는 아주 연한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증명은 기록으로, 회복은 연결로, 사람은 습관으로.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적어 베꼈어요. 손으로 베껴 쓰는 동안 문장이 제 체온을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면 오래 남고 오래 남으면 언젠가 또 누군가를 살려요. 한 줄의 문장이. 밤을 닫기 전에 우리는 다시 걸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일은 몇 걸음? 이지혁이 물었고 오늘보다 딱 2걸음. 제가 대답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그 2걸음은 내가 막아줄게. 소음이 새지 않게. 정순이는 보온병을 가볍게 흔들며 덧붙였어요.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라와 미자는 동시에 웃었고 웃음 속에서 저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다는 신호. 그 신호 하나면 오늘은 충분했고 내일은 가능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알람을 맞추는데 문득 저는 오래 붙들고 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버린 적 없다는 증거가 왜 이렇게 버려진 곳에서만 발견되려 될까? 이제는 대답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버려진 곳에는 사람의 손때가 남아있거든요. 손때는 증거가 되지 않아도 회복의 연료가 돼요. 우리가 오늘 만진 스탬프의 묵직함, 메모지의 기름 자국, 마이크로필름의 잔열, 국물의 김. 그 모든 게 손때였고 손때가 우리를 얼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잠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증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붙임과 때려함을 함께 기록한다. 우리는 지움 대신 변경을, 단절 대신 연결을, 추궁 대신 첫 문장을 고른다. 그리고 내일은 2걸음만 더. 그 정도의 욕심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록도, 우리의 국물도 얼지 않게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